대한민국 최고의 국방안보 전문가.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복 벗고 10년 지난 사람을 세우자는 목소리가 많은 지금 세상인데 이 목소리에 또 가장 또 강력한 주장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근히. 그 우리한테는 고정관념이 됐죠. 예. 그리고 실제 시스템이 그래요. 예. 그 군복 입은 합참이 해야 될 일을 국방부가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군사적인 거를 잔뜩 그 기능을 넣어 놓으니까 군 출신이 아니면은 그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군을 통제하라고 국방부를 만들었더니 예. 군을 대표하더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군인이지. 사실 법무부 장관도 생각해 보면은 검사 출신이 하면 안 돼요. 똑같죠. 검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빌 컨트롤, 문민 통제라는 말을 쓰는 딱 두 개 부서가 예. 법무부하고 국방부입니다. 그 두 개 부처는 이 하나의 특수한 전문 집단을 통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민 통제라는 말을 쓰는 유일한 두 부서예요. 그래서 원리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그 법무부가 보면은 장관 밥 먹는 것까지 계획하는 보좌관 다 검사예요. 전부 검사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오늘날 검찰 개혁의 모든 비극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예. 국방 개혁의 모든 비극도 예. 오전에 군인이었는데 저녁식하고 예. 오후에 양복으로 갈아입고 장관 후보예요. 그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국방부 장관을 그럼 해주시는 국방부 장관 하시면 가장 이상적이지.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예. 시켜줘야죠. 육군 병장 출신. 육군 병장 출신. 예. 한덕수도 육군 병장, 김종대도 육군 병장. 예. 병장 높은 계급입니다 이거. 네, 그럼요. 병장인데.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병장인데. 네, 새로운 시대는 또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법이니까. 네네. 앞서서 저 이재명 후보의 후보 선출 과정 보셨는데 방금 봤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그러니까 두 가지 컨셉. 눈물과 네. 독종. 저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항상 비슷한 결을 느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계셨어 또 우리 의원님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독종입니까? 예. 그런데 눈물이 많아. 제가 그 점에서 두 가지가 결이 같다고 말씀드리겠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학력도 별게 없고 네. 그런가 하면 변호사 합격된 것도 비슷하고 젊었을 때 찢어지게 가난해서 고생한 것도 비슷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 그 후보는 성남시장 할 때 독단적이지 않았어요. 보수도 많이 배려했거든요. 네. 그 안보 제한군인 조직도 굉장히 표를 많이 주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성남에서 네. 그 저기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 양반이. 그렇습니다. 그게 이렇게 아무리 정치적 소신이 뚜렷하다 하더라도 네.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기 목과 자기 자리, 자기 자존심은 챙기도록 도와주되 그러나 가치는 확실하게 지향을 했다. 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즌 2를 보는 것 같고 본인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열정을 자극하는 어떤 능력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슷하다. 네. 반면 또 그에 따르는 책임과 한계도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앞으로 집권 이후에 좀 우리가 같이 좀 들여다봐야 될 지점이죠. 아까 저희가 그 경선 내용 짚을 때 이 득표율 자체가 어떤 야당 후보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득표율이다. 이 얘기도 또 하나 짚었고 사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50% 넘어가는 그 예상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실제 이번 대선에서도 50을 넘는 어떤 대선 후보가 탄생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기대감들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은 할 것 같은데. 당락은 뭐 네. 더 이상 뭐 의문거리도 아니고. 예. 예. 근데 그게 또 새로운 시대의 전환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한 번도 도달해 보지 못한 수치입니다. 박근혜가 51.6% 얻었잖아요. 그렇죠. 51.6. 51.6% 516이죠. 네, 그다음에 그 홍준표도 예. 2017년 대선에서 안철수와 유승민을 합치면 50%가 넘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박근혜보다 높습니다. 52%예요. 예. 그 탄핵 정국에서도 그랬다니까. 예. 그런데 진보는 어떻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40
46.2%, 노무현 대통령 48%,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41%.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47.8%입니다. 네. 그러니까 50%는 우리가 도달해 본 적이 없어요. 보수는 그러네. 여러 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넘어선다는 건 한국 사회에 새로운 다수파 현업이 출현하는 겁니다. 그러네. 과거에 4.19 60 항쟁이 있어서 권력을 교체해 본 경험은 있죠. 네. 그러나 정권은 교체해 봤어도 주류를 교체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엔 주류의 교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한 시대가 분수령을 지나고 있다. 네. 이게 50% 득표 여부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민주진보 진영이 사회에서 다수파 연합을 이끄는 한국 사회에 이제는 명실공히 주류가 됐다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어떤 품격과 책임과 또 비전이 필요한 그야말로 이거는 어떤 그 민주항쟁에서도 이뤄내지 못한 그 진짜 혁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 진짜 혁명이. 아, 이게 다 윤석열 덕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보수를 수구의 높으로 끌어들여서 예. 보수가 안 돼요. 예. 보수가 안 돼. 보수가 안 돼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럴 때 진보가 예. 더 외연을 확장하고 어떤 그 세상을 품어주는 넓은 어떤 아량과 어떤 품격을 갖춤으로써 이제는 이 사회를 온전히 책임지는 주류가 되자. 네. 우리가 이제 시대의 설계자고 기획자다. 이런 어떤 속에서 저 같은 진보 진영도 네. 훨씬 호흡하기가 편해지는 겁니다.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다원적인 사회를 이끌어갈 네. 큰 리더십이 만들어진다면은 우리 사회 소수 약자 진보 이런 사람들도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 당선되면은 남북 관계는 어떻게 좀 좋아질까요?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예. 기대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오물풍선이 싹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계엄이 선포되고 탄핵이 되니까 예. 군에서 전단을 살포 안 했습니다. 단속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오물풍선 안 날라오잖아요. 예. 벌써 평화 배당금이 벌써 이 탄핵 국면에서부터 우리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안 건드리면 됩니다. 그렇지. 그런데 아파치 헬기를 백령도까지 집어쳐놔가지고 연평도 일대에서 비행하게 하고 계엄 때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또 백령도 연평도에서 포를 300발씩 그것도 여름부터 몇 차례나 쏴대고 네. 이 지랄 연병을 했으니 남북 관계가 좋아질 틈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안 하니까 벌써부터 평화 배당금이 있는 겁니다. 코리안 리스크가 줄잖아요. 네. 요즘 전쟁 걱정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 통일대전 한다고 2025년에 통일한다고. 네. 통일 통일 대통령은 김건희가 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통일대전 오히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좋다. 왜냐? 그게 바로 결정적 기회가 멀지 않았다는 뜻이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통일부 장관 김영호가 주최한 토론에서 그구가. 거기에서 4대 기관장들이 모여서 한 얘기입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였어요. 그러니까 오물풍선에 원점 타격을 한다? 그 원점 타격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오물풍선의 원점이 대북 전단 살포함 여기가 원점입니다. 여길 타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하니까 그 말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화라는 건 바로 이런 거다. 그런 어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건 좀 막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북한 정권과의 어떤 평화적인 어떤 상호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금 북한은 완전히 남한을 남조선이라고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다른 나라, 절대 통일할 이유가 없는 나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걸 이재명 정부가 된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노력만으로 이걸 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렇죠. 기억해 보십시오.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14 남북 공동 선언을 합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10월 3일 날
베이징에서 제5차 육자회담이 열리고 거기서 합의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튿날 남북 정상 공동선언도 된 겁니다. 이건 우리가 큰 지정학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된 거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저 문재인 정부 때 그 9.19 공동선언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거는 그 전에 김정은하고 트럼프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능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남북 간에 어떻게 우리가 뭘 다 해결한다기보다는 주변 국가와 함께 주변 4대 강국 그중에서도 미국, 중국과 함께 평화를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평화 선도 국가, 대륙과 해양의 교량 국가, 그다음에 크게 세계를 품는 자유 통상 국가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다 보면 그럼 한반도 평화도 주변에 좋은 여건이 됐을 때 네. 우리의 노력이 비로소 활짝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이제는 좀 이렇게 시야를 넓게 보시고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미중이 관세 전쟁을 하고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돼 있으니까 전 단기간에 어렵다고 봅니다. 단기간에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평화 얘기하다 혼자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변을 경영한다. 예.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급한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떤 신뢰를 구축하면서 주변을 경영한다. 미국, 중국에 많이 다니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북한의 문을 여는 이런 어떤 걸 임기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에만 올려놔도 성공이에요. 그러지 뭐 옛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같이 금방 팔자 고칠 것처럼 뭐 남북 간에 뭐 이런 것들은 그건 그 시절에 주변 관계가 너무 좋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어떤 국민들에게 전쟁의 공포만이라도 걷자 이런 어떤 최소 전략으로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곧 경제다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만 우리 경제가 그래서 더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면서 여러 이제 장면들이 좀 떠올랐는데 그때는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난다라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평화로웠고.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뭐랄까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건너가자 이제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트럼프라는 스트롱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평화 전략을 구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실용주의적인 인간들은 맞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잘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안 끝났고 가자 지구도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거. 이러니까 어떤 그 빨리 스트롱맨이라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정리하고 그렇지. 러시아에 가 있는 북한군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시 분위기를 해제를 시켜놓는 게 우선이고 그런 가운데서 그 다음 순서로 이제 북한의 문을 두드리는 이렇게 가는 것이죠. 원래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할 때는 그 다음엔 북한 차례였어요. 북한의 문을 열겠다. 이러면서 그 핵미사일 군축 협상을 하겠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런 전쟁이라는 게 한번 일으키기는 쉽지만 끝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시작은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전쟁이 아직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은 어떤 유럽과 중동에서의 일단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한국도 언제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문제 해결을 지켜봐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종전 이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능하다. 원래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도 그 시나리오예요. 알겠습니다.